학생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요 스터디 맘앤 데디 특강입니다. 이게 제가 한 정말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5년 지금 6 년째 진행하고 있는 강의고 임용고시가 이렇게 진행된다. 시험은 이렇게 봐야 된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어린 나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늦게들 결혼을 하니까 20대 약간 중반 후반 고 사이에 결혼을 해 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이제 바로 낳고 그때 이제 석사 논문 이제 임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못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를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100일 때부터 다시 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박사를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아기 둘째를 어렵게 임신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해서도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몸과 마음에 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딩 맘은 제가 보면 워킹맘보다 더 힘들고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스터딩 데디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돈 벌 것을 강요 아닌 강요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중적인 부하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이제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엄마 아빠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왔었던 그런 이제 비법들을 왜냐면 저희 양가 어머니들이 다 워킹맘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 같이 모아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많더라고요. 네 다양해요. 아주 20대 지금 말하자면 04 년생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 04 년생부터 60 대가 다 돼 가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있고 저희 수업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합격하셨을 때 만 60 세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생애 주기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항상 구호를 외쳐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쳐 주셔야 되고 특히 스터디 맘앤 데디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 보죠. 하나 둘 셋. Succeed. 잘 분위기가 제가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어린이집 운동회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감사합니다. 예. 이거보다 잘 와닿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너무 스터딩 데디까지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죠.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미안합니다.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해낸다. 해내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하반기 가면 여기 합격한다로 바뀌거든요. 제가 합격한다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상반기는 성장한답니다. 예. 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를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병행을 해 오면서 지내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해 가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느라 되게 분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저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같이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저희 시작 전에 직강에서 약간 호구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강 선생님들께도 제 상황을 오픈 드리자면 지금 올해 저희 아이가 올해가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고요. 지금 6 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6 살 남자 6 살이 아니고 이제 8 살이 되는군요. 8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리고 6년 후에 또 이제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고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막둥이가 중학생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학부모의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일찍 시작했는데 둘째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주 긴 시간을 학부모로 보내게 됐네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벅찬 일인데 그와 동시에 너무 큰 무게와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굴러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은 사실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데 애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낳은 이상 우리가 키워야 되고 이거 축복임에 맞는데 '아 이게 과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의 삶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어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계속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느꼈던 약간 기분 나쁨이 좀 그런 거였거든요. 네. 남편은 부인 얻었지, 좀 있으니까 아이 얻을지 뭐 이런 식인데, 나는 부이 아이를 결혼을 함과 동시에 뭔가 책무가 많아졌고, 또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커리어를 버렸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와서 강의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스터딩 맘들보다 더 또 힘든 것이 스터딩 대디입니다. 예, 그래서 워킹맘이나 워킹 대디는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월급이 들어온다는. 근데 스터딩 맘앤 대디는 돈을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좀 봐 달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근데 공부라는 건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는 건 어때요? 계속 다녀야 되고 맞춰 줘야 되고 몸이 힘들고 애가 막 저지레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얄밉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강의 결제한다, 뭐 어디 가서 뭐 스터디룸을 빌려야 된다, 집에서 하면 되는 책상 똑같은 데 스터디 카페 가야 된다. 그러면 가산을 축내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글을 시작해 했지만 1년 내내 부부가 그 관계 안에서 좋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예요, 임용이 준비할 때? 하반기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그때가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내 몸도 지치고 나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1년 내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같은 성적표를 맞이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이미 배우자도 지칠 만큼 지쳐서 서로 간에 균열이 생기고 오히려 싸움이 잦아지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도움을 못 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부자일 때는 돈을 나눠주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할 때는 내 생계가 너무 빠듯하니까 단돈 5,000원, 10,000원 주는 데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이 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다 고갈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진짜 좀 풍요로울 때는 맞춰줄 수 있는 것들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다. 이제 그러다 보면 "공부 그만해.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 당신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얘기가 꼭 나오게 되고, 솔직히 이런다고 붙는다는 보장 있어? 붙겠어? 어차피 못 붙을 거면 그만둬라는 얘기가 반드시 이 시험 임용 준비 과정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실 것은, 이거는 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강의를 조금 이제 배우자분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붙고 나면 이게 웬만한 투자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이 불안정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데 가장 안정적인 것이 제가 보면 자기의 역량을 갖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의 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내가 써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대 배우자가 꿈을 이루면 결국은 나중에 다른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밥벌이라는 게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어떤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그만큼 반밖에 못 버는데, 둘이 같이 가면은 조금만 보태 줘도 그것이 훨씬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하여서 결국은 그 두 축을 잘 만들어 가는 게 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는 여자든 남자든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그걸 역임하고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이제 집안일을 맡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첫째 딸을 갖고, 첫째가 딸이거든요. 얘를 보면서 제가 절대 공부나 제가 일하는 것을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또래에 같이 저랑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커리어를 유지하고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선생님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을 가고 막 은행권으로 갔던 친구들은 다 그만뒀습니다. 예, 같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면 제 딸도 열심히 자기 꿈을 찾아서 잘 가도
결국은 아이를 낳고 혹은 키우는 시점에서 그만두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버텨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서 어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이제 고비들을 격파하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 딸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든 이게 꿈을 달성하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든 결국은 이것을 해 나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한 사람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부부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팁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맞벌이가 아니라 맛커리어다. 시작. 맞벌이가 아니라 맛커리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맞벌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여자 스터디 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맞벌이로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맞커리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인 삼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동회에 가면 엄마 아빠 다리를 묶어 놓고 같이 걷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너무 급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느리면 반드시 넘어져서 그 길을 짧은 길에서 완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정 내에서의 시간의 총량이라든지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이 사람의 합인데, 이 합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축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임용을 이제 시작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한다, 합격을 한다, 임용 준비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시간을 공유할 수가 없어진다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 선이해가 잘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시소 타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소 타기. 시소 타기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결혼을 안 하고 살 때는 그 내 커리어를 가지고 그냥 쭉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근데 결국은 둘이 2인 삼각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같은 수평선 안에서 걷고 있는 2인 삼각이 아니라 시소에 가까운 2인 삼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의 총량이나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수평적인 것을 넘어서 수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시점부터 쭉 어른이 더 성인이 되어서 노년기에 이르는 시간까지를 봤을 때 여기서의 시간을 나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커리어를 몰아주고 한쪽으로만 이제 벌이를 몰고 한쪽으로만 집안일을 몰게 되면 거기서는 균열이 잘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분배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투여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점프업이 어려워요. 이 상태를 깨고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그 한 사람이 그 충분한 숙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임용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임용을 준비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승진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몰아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은혜 갚은 까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 세대에 설까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설씨라서 그런지 네. 은혜를 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당연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누가 나에게 잘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처럼 이 관계 안에서 대단히 당연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실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어떠한 형태로든 돌려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백지수표라도 날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계속 희망을 날려줘야 돼요. 예, 받으면서 "내가 이것만 붙으면 당신 뭐 백 하나 사 줄게. 뭐 이것만 붙으면 당신 내가 나중에 외제차 뽑아 줄게. 10년 있다가 외제차 뽑아 줄게." 당장은 어렵지만 예,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거 갚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이 사람도 뭔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내가 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궁극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게 또 뭐야 보세요. 제가 남편이 중학교 때 짝이었어요. 중1 때 짝, 중1 때 짝. 그리고 제가 그 여자 반장, 남자 반장 이래서 둘이 짝이 근데 또 그때부터 저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꿈을 이뤄 주는 거 되게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첫사랑인데 마지막 사랑이야. 그래 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매 그때부터 일기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해 줘야지. 꿈이라니까. 뭐 그런 사람 꿈들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 뭐 그렇지만은 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둘 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공부하는 시기, 저도 공부하는 시기에 대학원생 때 같이 어 학교 기숙사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이 학교 기숙사였어요. 가족 생활 동이라고. 말도 마세요. 바퀴벌레가 막 갑자기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무튼 간에 그 얘기는 하고 중요한 건 둘 다 공부하는 시기에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시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좀 있다가 임신을 하니까 제 커리어가 멈췄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밀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육아에 너무 많이 동참을 시키면 사실 군복무도 하고 있을 때여 가지고 말도 마세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3 대랑 같이 살았잖아. 하려면 얘기가 끝이 없었어. 그 시할머니까지 오면 4 대가 같이 사는 시간도 있었어요. 시할머니 어떻게 목욕시켜 보셨냐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이제 제가 저의 커리어를 내려놓는 시기죠. 왜냐하면 저도 되게 꿈이 많고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놓고 지내는 시간 안에서 남편은 이제 그다음 학위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어느 날 화가 나 가지고 제가 그릇을 던졌잖아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더 잘했는데 당신만 승승장구를 하고 나는 이게 뭐야?" 예. 그러면서 이제 다 적어 놓는 거죠, 제가 해 줬던 모든 것들. 그래서 저희 각자의 폴더가 있는데 드랍박스에 남편이 해준 일, 아내가 해준 일 뭐 해줄 때마다 거기다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잊지 말고 갚아 주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하고 임용을 할 때는 남편이 많이 몰아줬습니다. 육아휴직도 한 번 했고 이제 내년도 한 번 다시 하기로 했어요. 예. 이제 보니까 결국은 부부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사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어느 때는 내가 보온을 받고 어떤 때는 그걸 갚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 가정이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챕터를 잘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커리어로 이게 말이 커리어고요. 다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생에서의 성장인 것이고 자아 실현인 것이죠. 이제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이제 벌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맛 커리어가 맛 성장이 되고 맛 성장이 결국은 맞벌이가 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모두에게 윤택하고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은 너무나 달콤한 일이어서 그것을 얻기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배우자분들께서 시간을 몰아주고 에너지를 몰아주고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이 된다. 많이 주는 만큼 나중에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맞성장의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현실이에요. 아까는 그거 그냥 마음의 자세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세요. 시작. 시간을 구매한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연봉이 1억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봉이 1억 이다. 왜 연봉이 1억 최소 1억 을 잡을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1 년을 먼저 합격을 하면 제가 보니까 금전적으로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금전적으로 그 순간부터 월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빨라지는 만큼 연금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기회비용까지를 다 치게 되면 약 1억 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월급이 약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다 약이에요. 네. 다 약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생님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임용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돈을 잃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시간을 쓰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택할까 돈을 택할까 하면 반드시 시간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년을 쪼끔 만수르처럼 시간을 사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결국은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이루면 집안일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집안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배우자도 뭔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첫 번째 하실 일이 이걸 제일 잘 이행하시더라고요. 기계를 사시는 겁니다. 기계. 어떤 기계를 사야 될까? 그렇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해 볼게요. 예. 뭐예요? 로봇 청소기. 이거는 이제 필수품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 필수품.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자, 로봇 청소기에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흡입만 되는 것이 있고 걸레질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 50만 원 비싸. 뭘 사야 돼요? 걸레질을 해 주는 걸 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걸레를 빨아 주는 게 있고 걸레를 빨아 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사야 돼요? 빨아 주는 걸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수가 지 맘대로 되는 것이 있고 그걸 계속 채워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사야 돼요? 예. 배수까지 되는 걸 사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한 100 에서 150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싸잖아. 그래도 그걸 사야 돼요. 왜냐? 선생님들의 시간이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로봇 청소기에 돌린다고 청소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걸 치워야 돼요. 밑에 걸 치워야 돼요. 특히 애들이 어릴수록 밑에 있는 게 되게 많아 가지고 정리하고 로봇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 애들이 더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나 말고 청소기요. 예. 그래서 좀 피해서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능한 많은 것들을 자동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능이 있는 걸로 오늘 다른 걸 알아보실 게 아니라 이걸 알아보셔서 이걸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야 될까요? 식세기는 필수죠. 네, 식세기. '아우 내 손이 더 빠르지.' 거짓말 치지 말아요. 예, 식세기 하시고 이게 '아우 식세기 밥풀 묻어 있어.' 밥풀 좀 묻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먹고 스르륵 해 가지고 넣는다. 그게 쓰레기통이 되는 것보다 낫고 쌓여 있으면 결국은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느니 식세기를 사시는 겁니다. 예. 식세기. 너무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해외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걔가 많이 비싸거든요. 예, LG 정도면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LG 예, 거기 정도면 충분하다. 식세기. 또 뭐 살 거예요? 집에 뭐 없어요? 뭐 요즘은 인제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건조기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건조기는 필수입니다. 건조기는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요즘 최근에 또 일체형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세탁을 넣으면 건조가 되는 것과 이제 두 개를 타워로 쌓을 것인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동시에 되는 게 늘 좋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많이 컸고 하다 보니까 빨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동시에 돌려야 돼. 얘를 하면서 얘를 올리고 그다음에 얘를 또 돌리고 또 올려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에 하면 효율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를 되면 돈이 많이 비싸져요, 두 개 살 때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건조기 꼭 사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해 가지고 다 널고 선생님도 이제 그런 얘기하세요. "줄어든다. 옷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기를 안 쓰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조기를 안 써야 돼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큰 걸 사야 돼요. 아주 특히 아이들 키울 때 두 사이즈 큰 걸 사서 줄여 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옷을 살 때도 큰 걸 사서 줄여 입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이걸 만약에 건조기 돌리면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굳이 그 옷이 아니어도 다른 옷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고 예,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설명 시간을 잘못 하시고 스터디 데디가 아닌데 오셔 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혼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세탁기 예, 세탁기 종류 그쵸. 가장 좋은 거 사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는 이제 심플하게 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줄여 입을 거 살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건 사양에 제가 보니까 집착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거 저도 좋다고 사는데 기능은 표준밖에 안 써요. 예, 현금 추가하고 표준 이거밖에 안 쓰기 때문에 고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내가 세탁에 애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탁기 돈을 아껴서 다른 걸 산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셔야 되게 음스 처리기입니다, 음스 처리기. 음스 모르세요? 음스? 음식물 쓰레기. 예, 이게 또 분쟁의 시작이죠.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아직도 안 갔니?" 예, 그리고 그거 한번 가려고 하면 내려가서 오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음수 처리기 그러니까 물로 내리는
슉 해 가지고 싱크대로 내려가는 거는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요즘 뭐 다이가 위닉스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이거 주고 사야 되나?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걸 아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배우자가 이걸 해 줘. 그러면 그것도 큰일 했다고 다른 일을 안 해요. 예. 큰일 했다고 다른 일을 안 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음수도 버리고 왔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무조건 이건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다 자동화를 시키고 그렇게 남아서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일을 해도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기계 도기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세제 센 걸 쪼끔 사셔 가지고 스 뿌리고 물로 그냥 내려. 그러니까 솔질 생략. 1년 생략. 죽진 않아요. 예 죽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고런 식으로 일단은 기계의 도움과 플러스 자동화입니다. 결국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자동화시키고 이 세팅을 아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삶의 루틴을.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게.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상상은 못 하셨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거나 이제 아니면 집안에도 예컨대 내가 좀 내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집에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사람 쓰세요. 예. 이거 해도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사람 쓰세요. 내가 공부하고 집에 있는데 사람 써도 돼요. 왜? 내 시간이 더 비싸니까. 사람 쓰는 비용보다 내가 더 많이 벌면 돼요, 공부로. 그래서 좀 괜찮다. 그럼 사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움을 되게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시어머니 불편한데 내가 얘기를 드려도 될까? 합격이 중요해요? 말하는 게 불편한 게 중요해요? 합격이 중요해요. "어머니 제가 교사로 바빠서요." 이게 낫겠어요? "어머니." 이게 낫겠어요. 예 아무래도 월급이 들어오면 또 약간 목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움을 구할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되시죠. 이제 어른들도 다 노쇠하시고 하지만 작은 도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아니면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 주시는 거 가까이 계셔서 시어머니든 우리 어머니든 양가 부모 아버지든 이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도움을 구하세요. 절대 이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해결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커리어를 잡아가는 일은 이미 두 사람의 몫이에요. 그걸 혼자 하려고 하는 순간 플러스 알파 뭔가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플러스 알파지 이게 메인의 본질로 살아가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급하지가 않거든요. 언제쯤 급해지면 11월 월에 급해져요. 근데 11월 월에 급해져서는 합격을 매해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빨리 안 만나는 게 제 목표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왜 안 선생님들 바쁜 선생님들 뭐하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사실 이 시기를 겪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나 애 키우느라 합격을 못 했어." 그건 나한테만 속하는 얘기예요. 남들은 사실 알아주질 않고 그러면 나도 점점 위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털어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구매하셔야 돼요. 공짜로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게 공짜로 시간을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결국은 시간을 써서 그걸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하고 오면 어때요? 기력이 빠져서 핸드폰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애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어?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서 한 30분 핸드폰을 봐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지거든요. 바로바로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일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아주 핵심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기계 자동화뿐 아니라 이제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것이죠. 도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봄까지의 도움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갔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돌봄 시간까지를 다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아봤을 때는 이제 직강을 다니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증명서를 내시면 그것 자체를 이제 돌봄 시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대하고 청주교대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아서 둘째를 아이돌봄 선생님이 오셔서 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성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증빙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 이제 자산 소득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요. 그럼 예컨대 뭐 원래는 그 선생님들이 돌봄하러 오시면 10,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 4,000원 정도 그 정부에서 해 주거나 6,000원 해 주거나 뭐 이 정도의 비율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시간을 이렇게 돈을 덜 쓰시면서 아이 봐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등까지 제가 알기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 아이도 와서 "선생님 와서 애들 학습지 하는 거 좀 봐주세요." 아니면 이 "간식만 챙겨주세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엄마들의 시간은 가게 되고 스터딩 데디로 집에 계셨을 때도 그 시간이 가게 되면 또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맡겨 놓고 나는 아예 스터디 카페에 간다거나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아예 일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성인기가 돼서는 시간은 구매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주변의 가족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요즘 이제 초등학교까지 돌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이 아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우리가 되게 공교육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사교육을 이제 약간 터부시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애들이 학원에 가 있으면 우울하고 슬프고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해요. 엄마랑 있으니 거기 가 가지고 친구들이랑 있고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관심을 쏟아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특히 애들이 행복해하는 학원일수록 단가가 싸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예 피아노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싸. 예 미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 1회 가나 주 2회 가나 주 5회 가나 가격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돈을 한 1-2만 원 더 주고 주 5 회를 넣으시는 거예요. 애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엄마랑 집에서 엄마가 영상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집에 있다고 신나게 놀지를 않기 때문에 보내세요. 보내시고 그런 학원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꿀팁을 드리면 또 초등기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태권도가 1 시간씩이 안 돼요. 50 분, 50 분이에요. 그 50 분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책을 열고 '뭐 할까?' 생각하면 이제 데리러 가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 팁을 드리면 상가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가에 요즘 다 이게 계략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 어디 있냐? 학교랑 길 안 건너는 아파트 상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 층에 피아노, 미술, 태권도 얘가 같이 있어. 그 옆에 눈높이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걔를 스케줄 차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 들어가면 저녁 먹기 전에 나와서 집에 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인제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한데 빨리 내가 끝내줘야 얘와의 집중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계속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로 나도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고 아이도 엄마를 바라보기만 하는 상태로 너무 기간이 길어져요. 선생님도 빨리 끝내셔야 돼요. 핵심은 빨리 끝내셔야 돼요. 1 년의 시간을 구매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잡을 수 있고 여기서 집중해서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애가 그날 보면 '내가 봐준 것도 없는데 얘가 소나티네를 치고 있네.' 이렇게 돼요. 갑자기 검은 띠를 차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애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데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학원 그렇게 세팅이 같이 잘 돼 있고 하는 데를 활용하시고 고런 이제 선생님들이 픽드랍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 학원에서 끝나면 저 학원에 데리고 와 가지고 가주는 것들을 딱 한 기초에 잘 짜 놓으시면 한 학기 초등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든든해지신다. 예 그 돈을 아끼지 마시고 그 시간이 아기에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대신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끝나고 돌아갔을 때 잘 보듬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도 막 3 시간씩을 아기한테 낼 수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1 시간 밥 먹는 시간이라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아이에게 정말 집중해서 "엄마도 너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이 시간을 구매하신 것이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간을 구매했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비싸게 써야 돼요. 내가 구매한 것보다 더 비싸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볍게 쓰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시간에 굉장히 몰입해서 '나 비싼 시간 쓰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쓰신다면 아깝지 않은 소비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외쳐 볼까요? 시작. 최저가를 검색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앞에 거랑 연이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저가를 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5천 원 비싸게 샀어, 최저가보다. '아 그래 5천 원 뭐 커피 한 잔' 25,000원 비싸게 샀어. 5만 원 비싸게 샀어. 이게 5만 원은 쪼끔은 심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되게 핫딜 최저가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터딩맘 데디거든요. 돈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둘이 벌 거를 한 사람이 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기간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듭니다. 완전히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는 반드시 사야 되죠. 살 때 다 최저가를 검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보다 비싼 것이 뭐예요? 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가를 검색하지 않고 필요한 걸 그냥 그때그때 사세요. 아예 하나 매체를 정하시면 편해요. 예를 쓰기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저는 그냥 쿠팡에서 다 삽니다. 바로바로 오고 미리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주문했는데 밤에 아침에 오는 것도 늦게 온다 싶어. 그러니까 그냥 약간 비싸도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덜 소비되죠. 최저가를 찾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비교하지 마시고 대충 적당한 거 사세요. 우리가 무조건 베스트를 사서 살 필요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네, 공부에서 효율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반드시 주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터디 맘앤 데디는 일단 어떻게 느껴지냐면 애들이 잠들면 '아 이제 내 시간이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 좀 보상 받아야지.' 이 생각이 들고 '맞다. 오늘 뭘 사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습기를 하나 사도 그거를 다 비교를 해요. 그리고 거의 가습기 박사 나셨어. 그래 가지고 이거 제품 저 제품 이거 저거 해 가지고 최저가 핫딜이 언제 뛰고 막 이런 거 찾다 보면 밤이 금방 1 시가 되고 금방 2 시가 되고 아 핸드폰 몇 대 맞다가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한 대 핸드폰을 맞는 거죠. 예 그러다 잠들게 되죠. 그러면 2-3 시에 잠들어요. 다음날 아침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애들 보내고 나면 공부 못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비싸게 사야 쓸 수 있을까 말까 한 시간을 최저가 얼마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밤에 반드시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반드시 주무셔야 되고 최저가를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사세요. 별로 그냥 적당한 거 괜찮게 사서 그냥 대충 지낸다. 아니 뭐 그냥 괜찮게 대충은 좀 그렇죠. 예 '괜찮게 지낸다.'라는 마음으로 지내셔야 그게 선생님들의 시간을 버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시간과 체력을 돈으로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들이 내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최저가를 세이브한 거죠. 그리고 그 체력을 들여서 최저가만큼의 돈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샀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 공부는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 밀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거라든지 뭔가 대처하는 일은 늦어지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 혹은 특히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밀려도 치고 올라올 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 공부 하나만 하면 돼.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이 정도가 급한 일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특히 아기가 생기고 나면 급한 일은 계속 생겨요. 애기가 아프대요. 뭐 애가 뭐 빠트리고 갔대요. 어머 뭐 물티슈가 떨어졌어. 어머 뭐 식용유가 떨어졌어. 이거 계속 급해. 어머 뭐 세제가 떨어져. 그러면 주거니 못 하니까. 그 급한 일이 계속 생겨. 그때마다 이걸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는 저 끝에 가 있어서 계속 임용 준비생이에요. 해마다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기간제를 할까? 임용을 준비할까? 기간제를 할까? 임용을 준비할까?' 제가 '논문을 쓸까? 아이를 키울까?' 이 고민을 너무 오래 해 봐서 알아요. 저희 석사 교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셔서 보통 석사가 10 년씩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9 학기를 했어요. 그니까 이게 매 학기마다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애를 그냥 집중해서 키울까? 한다고 될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기간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터딩 맘 데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이거를 빨리 딱 끊어서 하지를 않으면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스터딩 맘 앤 데디였던 분들 중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다.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체력을 돈으로 절대 바꾸지 마시고 반대로 돈으로 시간과 체력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을 1년 동안을 하셔야 된다. 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터딩 맘앤 데디들 또 이제 그러면서 또 기간제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학습법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라디오 공부법. 예. 그다음에 "귀등듣기 공부법을 풀 가동한다."입니다.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교육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표 영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흘려듣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애들한테 한 3,000 시간 계속 영어 음원을 틀어 놓으면은 애가 이제 말문이 트인다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계속 듣지 않으면은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학습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차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인풋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게 공부예요? 그치? 일단 책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를 들으면서 인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 기본 세팅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그거는 20대 초반 아니면 10 대에서 통했던 얘기예요. 지금 애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공부까지 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언제 앉아서 책상을 찾고 있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공부로 몰아주는 거예요. 다 공부를 몰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충분하게 해 줘서 아웃풋이 되게 하고 이 아웃풋과 인풋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배수를 좀 넉넉히 드려요. 배수를 이제 인강은 2 배수 드리고 직강을 오셔도 0.5 배수를 더 드려요. 특히 이제 직강을 오는데 이 배수를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거의 제가 항상 계약 이거 아니면 계약을 안 한다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서 얻어내는 조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딩 맘의 고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때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겪었던 괴로움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귀로 계속 있잖아요. 앉아서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이게 제가 아까 건조기 돌린다고 했죠. 건조기 돌린 다음에도 보통 뭐를 해요? 빨래를 개죠. 그게 또 일이에요. 네, 빨래를 개고 갖다 넣는 거 이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하는 시간에 강의를 틀어 놓으시는 거예요. 강의를 틀어서 남는 배수를 다 털어 쓰세요. 선생님들 이동하시잖아요. 차로 이동하시고 지하철로 버스 타실 때 멍 때려서 뭐 해요? 귀로 들으세요. 근데 되게 집중해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유관자, 유관자." 갑자기 이래요. 유관자? 예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 그러니까 이게 청킹이 막 갑자기 이게 꽂힌 어떤 말에서 한 번씩 두 번씩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철심 막 그러면서 우리 비실관복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조나사인에서 문제의 특성이 비구조화되고 실제적이고 관련성 있고 복잡해야 된다. 이거 비실관복 제가 맨날 이래요. 그게 문제로 나와요. 올해 나왔어요. 그러면 귀로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시험 보러 가면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쓰게 된다." 근데 그분은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강의를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귀에 그냥 제 목소리가 맴돌도록 귓등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귓등으로만 들은다고 해서 학습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을 한 상태에서 원래 학습은 반복하자면 다 잊혀지거든요. 모든 기억은 다 마찬가지예요. 반복돼야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반복의 시간이나 암기를 들이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해도 되는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초등기 되고 하시면 아니면 어린아이들 때도 막 이거 계속 틀어 놓으시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엄마 스킬백 상모프 판평 나왔어?"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애도 같이 들은 거죠. 엄마가 계속 틀어 놓으니까. 걔도 이제 교육학과 가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생님들의 이 시간들을 항시 귀등 듣기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줄줄 외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랑 똑같아요. 사실 교육학도 언어예요. 제가 원래 언어 교육, 영어 교육이랑 불어 교육을 했었는데 이 모든 언어 교육에서 많이 들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거는 그 말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지식 구조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게 나한테 자동화돼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이죠. 그게 학습이죠. 이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그거를 많이 듣고 많이 내뱉어 보고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보는 것이 인출과 부호화를 돕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수를 다 털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다가 이제 배수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안 외워지는 거를 핸드폰 녹음 기능 너무 좋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그걸 갖고 다니면서 기계가 되게 더블로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핸드폰에 다 녹음해 두시고 그걸로 들으시는 거예요. 밤에 애 재우고 공부하려고 앉으면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고 녹음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때 읽으면서 어쨌든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가 잘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해 가지고 녹음이 되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고 그날 그걸 외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걸 외운다. 그렇게 몇 개씩 털어내면 전공 개념, 교육학 개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젊은 애들 걔네들 봐요. 10 시간씩 공부하고 있어. 지 공부만 하는데도 힘들다고 하고 있어. 지금 애 키우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쵸? 우리가 지금 책상이 뭐야 싱크대에서 공부하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간에 걔네들이랑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뭘로 부딪힐 거냐는 거예요. 이거 쓰셔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외쳐보죠. 시작.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느껴지는 게 아이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게 정말 이렇게 부채처럼 이게 부채가 아니고 정말 큰 부채가 돼서 이런 고리대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미안해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게 특히 이제 작은 애는 거의 뭐 태어나자마자 이제 100일 돼서부터 돌봄 선생님 오시기 시작해서 강의하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이 지내 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8살 되어가는 7 살이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1년 내내 어디도 못 가고 제 일요일, 토요일 다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 7 일을 일하는 거죠. 뭐 7 일에서 6일 정도를 하는데 아이랑 지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는 항상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애들이 "애기야 요번에 좋았어?" 그랬더니 "엄마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아 엄마랑 1 시간만 놀게 해 주세요." "아니요. 10 분, 10 분이요. 제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죠. 어떤 애가 엄마랑 1 시간을 놀고 싶어서 "아니요. 10 분, 10 분이요." 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만큼 이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고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고 하나를 가지면 걔를 계속 뭔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터딩 맘이든 데디가 되다 보면 아이와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낳고 처음에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아기가 너무 예쁜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뭐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왜냐면 이제 제가 거의 지금 만 나이로 치면 26에 아기를 이제 낳은 거기 때문에 아기가 제 친구들은 다 얼마나 공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저도 하고 싶으니까.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육아 블로그가 있는데 "애기야, 애기야 너는 이렇게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슬플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근데 어제 다 비공개로 돌렸거든요. 왜냐면 자기 이름이 검색된다고 친구들이 불러보고 계속 놀린다고 해 가지고 비공개로 닫아 달라 그래서 제가 슬프지만 그걸 다 닫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이 늘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결국 하게 됐을 때는 이 시간을 결국 아이에게서 이제 뺏어오게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을. 생각보다 길었던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얘는 이제 벌써 저랑 비슷한 아이가 되어 버렸고 '조만간 얘는 떠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벌써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얘한테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애를 다 키우고 이제 50, 60이 될 텐데 결국은 이거를 트레이드하거나 공존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결국 어떻게 공존시킬 것이냐 이제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게 임용 공부가 부모 공부랑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아세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죠? 그러면 임용 공부뿐 아니라 부모 공부도 하는 것이다. 교육학이요. 혹시 임용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예 교육학 공부하고 나시면 일단은 그 학교에서 오는 공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달라요. 예. 다 학운이 학교 운영위원회 다 보이죠. 뭐 예산 쓰는 거 다 보이죠. 여기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경험 중심으로 애들의 막 희망과 꿈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써 있는지 문구 하나하나가 다 분석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지도하거나 입시를 지도할 때에도 보이는 눈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학습을 잘하게 할까? 유관자, 유관자.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을 부여해 가지고 학습을 잘하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전공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도 육아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가 임용 공부이자 부모 공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내에 그래서 또한 그뿐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엄마와 아빠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너무 소중한 태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태도를 보이게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아기가 초등기로 넘어가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도 책상 그 식탁을 다 거실로 옮겼거든요. 그 식탁에 거실에 두고 밥 먹을 때 다 치우고 나면은 거기서 다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예, 이제 7살 된 애도 이제 8살 된 애도 거기서 책을 읽고 지 숙제할 거 하고 큰 애도 거기서 하고 뭐 둘이 좀 싸워 6 살 사이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싸우기도 하지만 같이 앉아서 거기서 책 읽고 공부하고 하니까 그냥 이게 우리 문화인 거예요. 일요일에도 다 같이 일하는 거 그냥 이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되게 좋은 태도가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고 있다. 같이 주면 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선생님들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나 팁은 애들이 크다고 하시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공부해야 되니까 애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앉아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같이 성장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같이 성장기를. 그거 그렇게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따뜻한 집에서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서 간식도 먹는데 뭐가 라고 해도 늘 미안하지만 네, 어디 가서 막 사진 찍은 친구들 얘기 듣고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예, 그 시간을 같이 이제 감내하시고 합격하고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쪼금 어려요. 예를 들어서 애들 유치원이고 초저다. 그래서 얘를 앉혀 놓는 게 오히려 나한테 피해다 하시는 경우에는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활용하면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나한테 안 오고 대신 이제 '애가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좀 이상해져요. 예, 근데 이때 이거를 또 중요한 성장의 시간으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영상은 무조건 영어로 봐야 됩니다. 예, 무조건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이 영어가 아닌 즉시 꺼야 돼요.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은 영어로 그 한글로 영상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이 있어요. 귀랑 말이 트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교육도 열심히 합니다. 예, 다른 교육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던 아이들보다 훨씬 아웃풋이 좋아요. 왜냐? 똑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랑. 뭐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정착식 교수 이런 거 보고 상황 학습 뭐 이런 학습을 듣게 돼요. 뭐냐면 어떤 실제적인 상황의 맥락을 알면서 거기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만 공부할 때랑 다르게 영어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관련성이 많이 있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쓰이는 말들을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큰 맘 먹고 해외를 갔다 왔어요. 아니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쪼끔 마음이 괜찮았는데 위로를 좀 받았는데 영상의 활용을 무조건 이것도 터부시하실 것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해 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한국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제한을 걸어 놨는데 EBS EBS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자극이 센 거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만큼 자극이 있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극이 작은 걸 하다 보면은 쪼끔만 재밌어도 재밌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영어 자극이라든지 아주 잔잔한 EBS에 딱 자극을 머물게 했더니 그것만 봐도 아주 기쁜 거죠. 그래서 한글이 야오를 봐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좋은 메커니즘을 쓸 수 있게 된다. 대신 또 영어로 봤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아요. 재미가 그렇게는 없거든요. 다 알아들어야 재미있는데 덜 알아들으니까 덜 재미있게 되고 그래서 보는 게 쪼끔 제한이 걸린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서 영어로 봐도 길게 보게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 귀가 트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 영상을 보여주실 때 아예 어깨도 보여주시고 영어 자막도 틀어 주시고 한글 자막도 한번 해 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봤으면 아예 한글 더빙으로도 한번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영어로 다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들리는 바들이 애들에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예 영상 자막 보여주지 말아라. 이게 읽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독해력이 느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섞어가면서 그런 콘텐츠들을 쓰시면 우리가 또 인제 중요하게 쥐고 가야 되는 학습의 열쇠 하나를 애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근데 아마 지금 초등쯤 됐는데 이 원칙을 제시하면 아마 엄마랑 죽자고 덤빌 거예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약간 요거 다 이제 설득이 가능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영어로 보면 어때? 그러면 틀어 줄게. 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이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아무거나 줘 봐라." 하고 주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애도 망치고 나도 망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쓰시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시되, 어머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시면 애한테 영상 틀어 놓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죄책감이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하시고, 딱 끝난 다음에 다시 활동으로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이 임용 공부 시간이 나쁜 아이나 아이도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너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충 산다." 진짜 대충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사실 산다예요. 어떻게든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1 학년 때 받아쓰기부터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게 저희들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게 결혼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과목이 너무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집안 살림, 시부모님한테 하는 며느리, 부인, 아내, 부인, 딸, 엄마까지 모든 역할을 다 잘해야 하고, 어디 봐도 우와 쉽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에 너무 힘들고 몸이 이렇게 갈가지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임용 강의 자체는 또 다른 시기여 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몰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몰아야 되는 본질적인 걸 찾아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일단은 제 공부, 선생님들에게 공부죠 를 잘하는 것과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 이게 제일 본질적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힘을 빼고 '무슨 인스타에 올릴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대충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정해 드릴게요. 본질은 공부입니다. 올해 임용 합격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다른 것에는 곁에 두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여기 상담 선생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다 보통 F가 많으시다 보니까 친구 결혼식, 대소사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내가 또 큰일 나는 것 같아. 누구 아프다 그러면 또 가야 돼. 예,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다 분질러집니다. 조용히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의 핵심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산다. 엄마가 아파요? 돈을 보내요. 엄마가 나아요. 예. 친구가 이 행사가 있어요. 결혼식 한대요? 어떻게 해요? 돈을 보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죽고 못 산 사람 아니면 가시면 안 돼요. 유학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있을 때마다 오실 수 있어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 자리엔 내가 없어도 되지만 이 공부는 내가 안 하면 끝나질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은 열정적으로 사시고 나머지는 다 대충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못 갔다고 끊어질 관계다? 그럼 언젠가 끊어질 관계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충이에요. 특히 이제 살림 같은 거, 제가 아까 건조기 하면 또 접어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 회사에 두 분 다 이제 같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 하 하시 두 분 다 하시는 박사님들이 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넷인가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키우면서 하다 보니 거기는 딱 그 계절에 입는 옷이 1 인당 한 2 개인가 3 개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고 딱 건조기에서 빼면 소파에 던져 놓은대요. 그럼 알아서 그 옷을 입고 갔다가 와서 다시 빨고 던져 놓고 입고 가고. 큰일 나요, 안 나요? 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대충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되게 달라 가지고 어느 기준이 대충인지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1 년만큼은 정말 그 정도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플레이팅 잘해서 먹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다음 끼니가 또 오잖아요.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냥 일회용품 쓰세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대충 사셔도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식기세척기 쓰면 밥풀이 묻어 있고 막 뽀득뽀득 안 하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애는 본질이 아닌 거야.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떼고 또 먹는 거예요. 걔만 쪼끔 더 닦아서 다시 먹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안 생겨도. 그래서 나머지 정말 힘 빼세요, 선생님들.
힘 빼시고 그냥 분리 배출을 잘하세요. 쓰레기만 잘 버려도 기본은 유지됩니다. 나머지는 대충 본질, 공부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잡고 가시면 1 년은 성공합니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올해 합격한다. 올해 합격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교사가 아니지? 왜 아직도 내가 자리를 못 잡았지? 왜 아직도 내가 저 아이들 아직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4 년생도 있는데 저 내 학번이 아닌가 싶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더 됐다.' 싶으실 수도 있고 예. 근데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만 60 세에 합격한 선생님 우스우세요? '저 나이 돼도 저 못하고 뭐 했어?' 이 생각 드세요? 아니죠. 그 선생님 뭐 편하게 누웠다가 갑자기 60 살에 시험 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고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다른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해내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선생님 여전히 꿈꾸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습 너무나,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임용 합격해야 된다." 얘기 드렸지만 사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간제 안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기간제로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부럽고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직이 그래도 육아랑 이런 것들을 잘 봐주긴 하지만 쉬고 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진짜 병이 있거나 애가 정말 어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고 언제든 내가 하고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딱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여서 선생님들 너무 뭐 위축되실 것도 없고요. '왜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고 생각하실 것도 배부른 소리야. 예. 이미 잘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안정되기를 원하고 조금 그냥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그냥 그게 내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꿈꾸고 해 나가시는 이 과정 중에 선생님들 정말 많은 축복과 성장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만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합격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아까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같이 잘 맞춰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해 줬다가 잘 돌려주고 누군가의 성장과 커리어를 계속해서 보완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그 가정 내에 많은 성장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짜로 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마음과 나의 머리를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컷에 머무를까 말까 하는 게 임용 시험이에요. 이거는 20 대, 30 대, 40 대, 50대 전 모두 수험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사투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에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낼 수 없다? 그럼 사실은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5 시간 정도. 그리고 정말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 8 시간에서 10 시간까지도 어떻게든 확보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안 돼도 어디까지? 5 시간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늦게 자거나 하면 사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절대 공짜로는 못 삽니다. 그렇게 얻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특히 아이가 있으시면. 그래서 기꺼이 이 소비를 하셔야 된다. 마이너스를 긁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합격하세요. 그러면 금방 그것은 채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모든 나의 시스템들을 잘 동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귀등 듣기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녹아져 있는 시간들까지를 공부 시간으로 잘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없던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예 없었던 아이가 생겨났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있는 지식 몇 가지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어려워요? 지금 시험 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미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아예 없었던 정말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해낸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있는 이미 무슨 공부하면 나오는지 알잖아. 그거 공부해서 붙는 게 어렵습니까?
미혼에게 물어보면 결혼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예. 선생님들에게 이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꼭 믿으시면서 이것을 정말 성공적인 성취의 항해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선생님들 어 다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큰애에게 그랬어요. 큰애가 자기 친구들 엄마들이 옆에서 다 해 주고 다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러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야. 봐봐. 내가 너 공부하고 하는 거 봐주면 한 명 봐주는 거지. 근데 지금 엄마는 공부 봐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너만 봐줄까? 이 선생님들 그 너 봐주느라고 잘 못해 줘도 될까? 봐줘."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질에 잘 집중하시면서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선생님들의 질문들 올리시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육아맘이. 육아 스터딩 맘이. 스터딩 대디 진짜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아서 특히 스터딩 맘앤데디 글은 댓글이 되게 빨리 달립니다. 예. 다들 막 미쳐 죽겠거든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실 수도 있으니까 카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특히 이제 스터디 맘앤데디들은 이제 직강으로 나오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카페에서 가능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실 때 카페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질문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글 쓰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궁금증들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를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그 질문들을 다 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가 있어서 여기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좀 힘이 되실 만한 영상들 올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스타도 있습니다. DM은 빨리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합격하시고 성장하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